안녕하세요, 이칸트입니다.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카메라입니다. 오즈모? 아니죠. DJI 포켓 3입니다. 네, DJI 포켓 3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포켓 1을 지금 4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컨텐츠들,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컨텐츠들을 포켓 1으로 많이 촬영하고 많이 제작을 했는데요. 이 포켓 자체 메커니즘에 대한 거를 저는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켓 3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이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카메라가 왜 이렇게 핫한가? 제가 생각하는 포켓 3가 가장 핫해진 이유는 기본적으로 좋은 카메라인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는 일단은 이번 포켓 3는 포켓 1, 2와 달리 인플루언서나 유튜버 분들의 홍보가 좀 있었어요. DJI 측에서 제품을 몇몇 유명한 테크 리뷰어 분들한테 제공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포켓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메라 많이 부스트업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런 리뷰들도 보고 구입을 했는데 좀 빨리, 그거는 저도 포켓 카메라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구입을 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포켓 3만 이렇게 막 좋다라기보다는 포켓 1, 2도 지금 음지나 조용히 오랫동안 잘 쓰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포켓 1, 2가 아주 품질이 안 좋거나 못 쓸만한 카메라는 또 아니에요. 잘 쓰신 분들이 주변에 진짜 많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근데 이번 포켓 3가 특히나 뭐 많은 장점을 가지고 나온 건 사실이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핫한 카메라에 대해서 저도 좀 사용을 하고 많은 리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 조금 다른 관점으로 아셨으면 좋을 것 같은 특징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네, 우선 첫 번째 특징은 내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포켓을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물리적 짐벌을 가진 카메라인데 이거 되게 약해 보이는데 괜찮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뭐 4년 동안 쓴 저뿐만 아니라 뭐 1, 2를 쓰신 분들 보면은 이 짐벌 목 부분이 일상적인, 예를 들면 뭐 호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저도 막 험하게 썼거든요, 포켓 1을. 그렇게 쓰신 분들한테서 여기가 고장 났다라고 들은 건 거의 없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포켓 1만큼의 내구성이 나왔다면은 요거에 대한 걱정은 많이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얘를 뭐 휘둘러서 때려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정도의 충격은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불안하신 분들은 그 케어 제품을 또 구매하시면 얼마 안 하잖아요. 그래서 케어 제품을 구매하셔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SD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8기가의 SD카드를 제가 꽂아보니까 4K 24프레임은 2시간 30분 정도, 그리고 4K 60프레임은 2시간 조금 넘는 그 정도의 시간이 찍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단순 계산해 봤을 때 64기가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256기가인 경우에는 4시간 정도 촬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128기가를 쓰고 있거든요. 4K 24프레임은 2시간 반, 4K 60프레임은 2시간 조금 넘는 시간 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이걸 구입하시는 분들은 SD카드도 맞게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특징은 이 온오프 할 때 이렇게 액정을 이렇게 제끼면은 바로 켜지고, 이걸 이렇게 넣으면은 2초 뒤에 꺼지게 되어 있는데, 이건 설정해서 바로 꺼지게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편해요. 오즈모 1을 쓴 사람으로는 이게 정말 편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게 처음에는 손에 안 익었는데 쓰다 보니까 이게 바로 탁탁 해가지고 넣으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근데 이게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쇼츠 영상에 요 액정이 고장 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뽑기 운이 안 좋아서 뭐 교환해 준다는 식으로 했던 컨텐츠를 본 것 같은데, 그것만 유의하고 쓴다면은 요건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네, 옵션에 보시면 동영상 압축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효율성을 하면은 저용량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용량의 경우에는 HVC 형식으로, 그리고 호환성의 경우는 H264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용량인 거 맞는데 이게 컴퓨터로 PC 편집할 때 부담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컴퓨터가 그렇게 좋지 않으신 분들은 효율성으로 찍어보고 편집을 해보시고요. 버벅거린다거나 부담이 좀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그냥 호환성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압축이 많이 될수록 이게 편집에서 그 압축을 풀어내면서 편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읽어드리기가 좀 무겁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신에 압축이 높으면은 색 보정을 할 때 조금 더 이득은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체감하기에는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컴퓨터가 그렇게 고사양이 아니시면 H.264로 촬영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는 4K 120프레임 그리고 FHD 240프레임을 또 지원을 해요, 슬로우 모션에서. 근데 뭐 몇몇 질문들 보니까 왜 동영상 모드에서 선택이 안 되시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네, 모드에서 슬로우 모션 모드를 따로 들어가셔야 돼요. 슬로우 모션 들어가시면은 1080p에는 8배 240프레임 그리고 2.7K나 4K에서는 120프레임까지 설정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대신 음성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 슬로우 모션일 때는 용량이 또 조금 더 줄어들어요. 프레임이 많다 보니까 아까 제가 뭐 2시간, 2시간 반 얘기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촬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드릴 얘기는 포켓3의 마이크에 대한 얘기인데, 기본 마이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더현대 대구 백화점 지하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데서 수음을 한번 해봤는데도 들어줄 만한 수음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지금 더현대 대구인데요. 마이크 테스트 할 겸 한번 켜봤습니다. 여기 지금 굉장히 소란스러워가지고 제 목소리가 잘 수음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마이크를 수동으로 옮겨서 전방 모드입니다. 전방. 네, 백화점 지하 카페인데요. 전방 모드입니다. 그래서 일반 내장 마이크가 쓸만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이크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크리에이터 콤보를 구입하지 않고 일반 단품을 구입을 했는데요. 왜냐면 제가 무선 와이어리스 마이크가 거의 6개 종류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무선 마이크를 사기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굳이라는 생각으로 구입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있다면 본인 잭에 맞는 거를 포켓 D C타입에 꽂아주시면 별도 녹음도 가능하니까 그것도 제가 테스트한 게 있는데요. 그렇게 다 가지고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코미카 마이크를 연결해서 포켓3 외부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네, 그리고 크리에이터 콤보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릴 게 있는데, 크리에이터 콤보가 크게 보는 액세서리를 보면은 가장 큰 빅2가 뭐예요? 배터리가 들어있는 그립 그리고 마이크예요. 근데 그 그립이나 마이크가 있으면 분명히 좋고 편합니다. 하지만 저같이 여러 개의 파츠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구입을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시간 정도는 버티는 것 같아요. 제가 촬영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뭐 짧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만약 짧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시간 정도? 뭐 1시간이나 이렇게 촬영하시고 카페나 식사 자리 같은 데 가서 그냥 보조 배터리 꽂아 놓으면 되기 때문에 뭐 굳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컨텐츠 중에 만약에 꽂아 놓고 삼각대 같은 거 연결해서 3시간, 4시간 동안 라이브, 이게 웹캠 되잖아요. 그런 경우를 많이 촬영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필요에 의해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도 제가 뭐 마이크를 이렇게 해서 꽂아 가지고 다녔지만, 만약에 콤보로 사시게 되면은 수신기가 내장돼 있으니까 송신기만 있으면 되잖아요. 굉장히 편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도 정말 배터리는 필요 없다, 마이크는 한번 사볼까 고민하다가 그냥 단품을 샀는데, 나중에 마이크 단품이 나오면 한번 사볼 생각이긴 해요. 얼마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없이도 만약에 이런 파츠들이 있는 분들은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드릴 말씀은 포켓과 액션캠들을 비교하는 영상이 많던데, 그리고 또 스마트폰이랑 억지 단점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억지 장점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약간 포켓하고 일반 액션캠의 차이는, 액션캠과 스마트폰은 약간 찍히는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액션캠하고 스마트폰. 네, 롤축이라든지 아니면은 펜축이 돌아가는 느낌. 이게 약간 포켓은요, 우리가 미러리스에 짐벌을 달고 움직이는 무빙의 모습을 좀 보이거든요. 특히나 좌우 패닝할 때나
아니면은 뭐 앞뒤로 왔다 갔다 할 때 짐벌을 가지고 카메라를 찍고 있다라는 느낌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줘요. 이게 물리적으로 짐벌이 달려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약간 액션캠하고 스마트폰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들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찍잖아요. 그래서 약간 짐벌의 느낌이라기보다는 FPV 모드처럼 약간 이렇게 꺾이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찍히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약간 그 무빙의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무빙의 느낌. 그래서 저는 포켓이 더 좋았거든요. 원부터. 제가 이해되게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브이로그를 보다 보면은 아 이게 저 사람은 미러리스에 짐벌 달고 촬영을 하고 보여주는구나 하고, 아니면 아 저건 액션캠으로 찍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이해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네, 이렇게 오늘 포켓3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제가 포켓3 포켓 카메라에 그 누구보다 더 애정이 많은데 뭐 이렇게 제가 또 늑장 부리다 보니까 뭐 리뷰들은 많이 나와 있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어요. 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 달아드릴게요.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칸트였어요. 안녕. 그리고 여러분, 이게 포켓이잖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포켓, 그야말로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닌다라는 건데, 이게 여기 보조 그립, 배터리 그립 달고 쇼 트라이포드까지 꽂아서 이렇게 길게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아, 저 좀 이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포켓은 포켓답게 그냥 저는 제 기준은 그래요. 그래서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게. 여기 있는 요 보조 C 타입 그립도 조금 부담되긴 하는데 한 요 정도까지는 들고 다니기 괜찮을 것 같아요. 주머니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지금 외투 주머니 같은 데는 잘 들어가는데 여기보다 더 길어지면 전 좀 개인적으로는 좀 비추입니다.